여러분, 회사 출근하시면 뭐부터 하세요? 일단 컴퓨터를 먼저 켜주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요즘에 업무 효율을 위해서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그 서비스들을 쓸 때마다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무슨 세금이냐고요? 바로 엔비디아 세금입니다. 직접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챗GPT 같은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그 회사들은 무조건 다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칩을 써야만 하는데요. 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제일 싼 게 중고차 한 대에 값 정도 나갑니다. 잠깐만요.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차리려는데 요리를 하려면 반드시 특정 회사의 가스레인지를 써야 해요. 그런데 그 가스레인지 가격이 집 한 채 값이고 요리 하나 할 때마다 가스비가 또 수억씩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 가스레인지 회사가 가격을 계속 올리면 요리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다른 가스레인지를 찾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AI 업계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 없이는 AI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너무 커지다 보니 구글도 아마존도 메타도 이러다간 우리 수익이 다 엔비디아한테 넘어간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혹시 이 반전 궁금하세요? 제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 하나가 터졌어요. 바로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에 복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퀄컴은 몇 년 전에 TSMC로 옮겨갔던 회사거든요. 그 퀄컴이 다시 삼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공급업체 변경이 아닙니다. 이건 AI 반도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봉화예요. 오늘 저는 이 전쟁을 삼국지 프레임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위나라, 삼성이라는 총나라, 그리고 TSMC와 빅테크 연합이라는 오나라. 이 세 세력이 AI 시대의 천하를 놓고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승자는 누가 될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삼국지에서 조조의 위나라가 왜 강했을까요? 땅이 넓어서? 군사가 많아서? 물론 그것도 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나라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딱 그래요. 전문가들이 삼성은 엔비디아를 절대 못 이긴다고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 성능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요. 바로 CUDA, 쿠다라는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쿠다가 뭔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 써보셨죠? 처음엔 다른 앱들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카카오 택시로 다 모이지 않았나요? 왜냐면 기사도 승객도 다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승객 많은 데 있어야 하고 승객 입장에서는 기사 많은 데 있어야 해요. 이걸 경제학에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거든요. 한번 굳어지면 깨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쿠다가 딱 이거예요. 엔비디아가 오래전에 쿠다를 출시하면서 우리 GPU로 AI 연산하려면 이 언어로 코드를 짜세요라고 한 거거든요. 처음엔 그냥 기술 툴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AI 개발자 대부분이 쿠다로 코드를 짜고 있어요.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이 전부 쿠다 위에서 돌아가고요. AI 업계의 코드 자산, 논문,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전부 쿠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삼성이 더 좋은 칩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문제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성능 좋은 GPU를 만들어도 AI 개발자들이 갈아타려면 자기들이 수년간 짜온 코드를 전부 다시 작성해야 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요구냐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 작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프로그램 써요, 기존 파일 다 못 써요 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요. 쓰겠어요? 안 쓰죠. 이걸 경제학 용어로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전환 비용이 너무 높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 나와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이 전환 비용을 의도적으로 높게 설계해놨거든요. 실제로 인텔이 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텔이 쿠다 대항마를 만들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몇 년을 집중 투자했는데 결과는 AI 가속기 시장에서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중 하나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도전했는데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엔비디아는 못 깬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요, 모든 제국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모순 때문에 무너졌어요. 엔비디아의 내부 모순은 뭘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엔비디아는 경쟁자가 없으니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천하의 빅테크들도 버티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자, 2부입니다. 이제 삼성 얘기를 해볼게요.
삼국지에서 유비의 총나라, 솔직히 세 나라 중에 가장 약했잖아요. 땅도 작고 군사도 적고 경제력도 딸리고. 근데 왜 오랫동안 버텼을까요? 바로 제갈량이라는 비밀병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삼성의 비밀병기는 뭘까요? AI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크게 4단계가 있어요. 설계, 메모리, 제조, 패키징. 이걸 쉽게 비유하면 스마트폰 만드는 과정이에요. 설계는 어떻게 생긴 폰을 만들지 그림 그리는 것, 메모리는 폰 안에 들어가는 저장 장치, 제조는 실제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패키징은 부품들 조립해서 하나로 합치는 것. 이 4가지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AI 반도체 업계의 구조가 어때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합니다. 실제로 칩을 만드는 건 TSMC가 해요. 메모리는 SK하이닉스에서 사와요. 패키징도 외부에 맡기죠. 엔비디아는 뛰어난 설계자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외부 파트너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TSMC는 제조만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잘해요. 근데 삼성은요? 설계, 메모리, 제조, 패키징 전부 다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이게 왜 강력한지 2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비용 혁명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AI 칩 하나를 만들면 TSMC한테 제조비 내고 SK하이닉스한테 메모리 구매비 내고 패키징 업체한테 또 비용 내야 해요. 중간 단계마다 마진이 붙는 거잖아요. 삼성이 AI 칩을 만들면 중간 마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안에서 돌아가니까요. 이론적으로 같은 성능의 칩을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성능 혁명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인데요. AI 칩에서 성능의 병목, 즉 느려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GPU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거든요. 현재 구조는요. 엔비디아가 GPU 설계하고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만들고 이 둘이 패키징 단계에서 처음 만나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최적화의 한계가 있어요. 마치 아이폰 부품을 삼성이 만들고 케이스를 LG가 만들고 배터리는 다른 업체가 만들어서 어딘가에서 조립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따로 만들면 아무래도 딱 맞게 최적화하기가 어렵죠. 삼성은 GPU 설계팀과 메모리팀이 처음부터 한 팀으로 같이 작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테니까 메모리를 이렇게 맞춰줘가 가능한 거죠. 그 결과는 더 빠른 속도, 더 적은 전력 소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삼성은 기술력이 뒤처져서 안 된다. 맞아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한테 뒤처져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에 TSMC로 떠났다가 다시 온 거예요. 왜일까요? 가격 때문만은 아니에요. 삼성이 자체 칩 개발을 통해 최첨단 공정에서 기술력, 수율 문제, 발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시장에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삼성이 우리 이제 믿어도 돼요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거고 퀄컴이 그걸 인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시그널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세력입니다. 삼국지에서 손권의 오나라 기억나시나요? 오나라의 전략이 뭐였냐면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손잡고 조조를 막은 다음에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야심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 TSMC를 중심으로 한 빅테크 연합이 딱 이 모습이에요. 구글, 아마존, 메타, 애플 이 회사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어요. 구글은 TPU, 아마존은 트레이니엄, 메타는 MTIA, 애플은 자체 칩 시리즈. 이 회사들이 전부 우리 AI 서비스는 우리 칩으로 돌릴 거야를 선언한 거잖아요. 왜요? 엔비디아 세금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들에게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TSMC한테 제조를 맡겨요. 설계는 자기들이 하지만 만드는 건 TSMC거든요. 이 구조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을 보면 취약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TSMC 의존도 문제입니다. TSMC는 대만에 있어요. 대만이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위치인지는 다들 아시죠? 빅테크들이 TSMC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남아있어요. 2번째로 TSMC의 전략적 딜레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TSMC 입장에서 고객이 누구냐면 엔비디아도 있고 애플도 있고 구글도 있어요. 근데 이 고객들이 서로 경쟁 관계거든요. AI 칩 전쟁에서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무기를 전부 TSMC가 만들어주는 상황이에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같은 대장장이가 감나라 칼도 만들고 을나라 칼도 만드는 거잖아요. 감나라 왕이 더 좋은 칼 먼저 만들어줘 하면 을나라 왕도 같은 말을 할 거고 대장장이는 누구 편도 못 들고 눈치 보면서 작업해야 하는 거예요. TSMC는 특정 고객의 기술을 다른 고객보다 먼저 더 잘 최적화해줄 수가 없어요. 공정한 제조업체를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최적화의 한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생산 병목 문제입니다. 빅테크들이 TSMC 최신 공정 예약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가 전부 같은 공장에 줄 서서 기다리는 구조거든요. 삼성처럼 자체 제조를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죠. 물론 이 연합 방식의 장점도 있어요. 설계는 자기 분야 최고의 인재들이, 제조는 제조 전문가들이 하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가장 빠르고 싸게 만드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속도와 비용 모두에서 여러 회사에 나눠 맡기는 분업 모델이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내재화 모델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세력을 정리해 드릴게요. 엔비디아 위나라는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권력의 모델이에요. 쿠다라는 철옹성이 지금 당장은 난공불락이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내부 모순을 안고 있어요. 삼성총나라는 모든 공정을 내재화해서 비용과 성능을 동시에 잡으려는 효율의 모델이에요. 지금은 약세지만 수직 계열화라는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무기를 쥐고 있어요. TSMC와 빅테크 오나라는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개방형 협력의 모델이에요. 엔비디아 세금을 거부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TSMC라는 단일 병목에 묶여 있어요. 자, 여러분. 언론에서는 이 전쟁이 기술력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더 좋은 칩을 만드냐의 싸움이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이건 어떤 경제 모델이 AI 시대에 더 효율적인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삼성의 진짜 승부처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독자 AI 칩 아키텍처가 완성되는 시점,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동시에 빅테크들의 자체 칩들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판가름 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만약 TSMC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흔들리기라도 하면 자체 제조를 가진 삼성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재평가될 수도 있어요. 퀄컴의 복귀는 그 시나리오가 현실로 가는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당장 삼성이 엔비디아를 이기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AI 반도체 전쟁이 누가 제일 좋은 칩을 만드느냐에서 누가 가장 싸고 빠르게 AI를 구현하느냐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 제국 엔비디아냐, 올인원 제조 강국 삼성이냐, 아니면 전문화된 동맹 TSMC 연합이냐. AI 반도체 전쟁의 최종 승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같이요. 다음 영상에서는 댓글 중에서 흥미로운 의견들 직접 반박해드리거나 더 깊게 파고드는 내용을 준비해볼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편에서는 2, 3국지에 새로운 네 번째 세력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힌트는 중국이에요. 화웨이가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을 받고도 어떻게 자체 AI 칩을 만들어냈는지, 그게 이 전쟁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